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거의 2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편집을 빨리 끝낸다고 하면 2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해서 올려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공부를 하는 거라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영상에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있는 영양제 PQQ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롤로 퀴놀린 퀴논이라고 불리우는, 먼저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포가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세포를 이제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한 게 최근에 연구들이 그런 연구가 많다고 해요. 우리가 노화를 막고 싶어도 세포를 들여다봐야 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세포를 이렇게 해킹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에 요즘에는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또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일단은 먹는 거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과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는 거, 탄수화물을 줄이고 칼로리를 줄이고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섭취해주는 거, 세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노화와 많은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리노 박사라고 해서 한국계 분이실 것 같아요. 리노 박사시거든요. 미토콘드리아와 의학의 미래라는 책을 저술하신 리노 박사님께서는 세포의 에너지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심장병이나 치매를 포함한 노화 관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어린아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무한하게 샘솟잖아요. 지치지도 않는 그들의 체력. 이거를 놀라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저부터도 이제 명절에 아이들, 조카들 보러 가면은, 상대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제가 먼저 지쳐서. 왜 그들과 나는 몸집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에너지가 더 큰 것일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가 감소를 하고 기능 자체도 조금씩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몸의 발전소 역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산소, 이거를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포의 발전기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 영양분, 포도당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ATP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TP로 변환을 시켜주고, ATP를 가지고 우리 몸의 곳곳에 모든 세포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ATP의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의 양 자체도 감소를 하고요. 능력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영상을 따로 만들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에너지 생산 말고도 되게 많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의학의 미래 저자인 리노 박사께서는 최근의 연구들이 연령 관련, 노화 관련 퇴행성 질환들이 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인체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에너지 자체는
90% 이상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리노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다 이렇게 커버해주지를 못하면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 ATP가 그만큼이 생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거나 기력이 딸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장병이나 제2당뇨병 그리고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평소 우리의 식단을 돌아보시면 달고 그러니까 뭐 시럽이나 설탕,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독소라고 부를게요. 그 독소가 가득한 식품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사라든지 뭐 운동량도 부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미토콘드리아를 지원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탄수화물도 과잉이고 정제당분, 정제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가득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는 적이 될 수 있대요. 얘네들이 왜냐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산시킬 수 있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회복 능력, 수리 능력, 복원 능력에도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중간 독소 생산을 증가시킨다, 우리 식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시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서 드셔주시는 게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과학자들이요, 쥐를 가지고 8주 동안 실험을 했는데 순수 과당, 그러니까 설탕 같은 그러한 것을 30% 식단에 넣어서 칼로리하고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설탕은 들어있지 않은 식단하고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과당, 설탕이 풍부한 식단이 그렇지 않은 식단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DNA 손상을 상당히 일으켰다. 이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당이 풍부한 식단은요, 동물들의 그런 우리가 이게 자가 복구 능력이 있거든요, 세포들이. 그런데 그런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수치를 감소시켰다라고 합니다. 설탕이 든 음료를 피해야지 되고 흰빵, 크래커, 구운 제품, 단 것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떡볶이, 라면 이런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찍기 전부터 저의 식단 자체는 굉장히 창피한 야식으로 라면 2개씩 먹고 자는 그런 식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혈액 검사를 했을 때에도 중성지방이 많이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영상도 찍고 더 정보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각인이 돼서 식단에도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하네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역시도 탄수화물 섭취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청소하고 산화성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좋은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따로 키토제닉 식단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새롭게 생성시키는 그런 촉진을 해주는 식단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키토제닉 식단이 처음에 유행을 했을 때 우리가 삼겹살을 매일 식사를 먹고 이렇게 좀 잘못 대중화된 경향이 있어서 키토제닉이라고 하면은 저탄고지, 이꼬르, 삼겹살 이렇게 조금 공식처럼 됐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됩니다. 영상 찾으면은 유튜브에도 많이 좋은 식단으로 구성된 키토제닉을 소개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식단이 되겠습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견과류, 씨앗 이런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풀을 먹은 쇠고기, 야생 어류, 유기농 닭고기, 달걀 이런 건강한
단백질을 드셔야지 되는 거예요. 항생제 많이 먹고 성장 촉진제 많이 맞은 그런 돼지고기 삼겹살 말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게 폴리페놀도 있고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이것도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에 좋지 않은 게 아까 정제탄수화물과 정제된 설탕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과식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과식하고 활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산화성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은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PQQ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피롤로 퀴놀린 퀴논 PQQ라고 하는 성분은요. 뇌 기능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굉장한 이점을 주는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은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연구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는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만 진행이 된 PQQ는 산화 환원 과정에서 보조인자 또는 효소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고 산화 환원 과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PQQ는 산화 방지 효과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키위나 피망, 파슬리에서 많이 발견이 되지만 우리가 평소 식단에서 충분한 PQQ를 섭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공급해주고 세포 대사를 촉진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했을 때 PQQ가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일단은 발견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새 차와 중고차를 비교하는 것처럼 같은 기름을 먹고 주행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게 새 차잖아요. 그게 효율이 좋고 그렇기 때문이고 배기가스도 더 덜 나오게 되는 게 또 새 차잖아요. 배기가스를 활성산소라고 보면 활성산소를 더 적게 발생시키면서 엄청난 효율로 에너지를 많이, 그러니까 같은 양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ATP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고 그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PQQ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최고 성능의 미토콘드리아를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한 활기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PQQ가 그런 작용을 도와줄 수 있다.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남는 에너지는요,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하는 것처럼 남아도는 자원을 부족한 자원에게 무역하듯이 이제 ATP도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나눠 가지기 때문에 많이 생성이 되는 게 좋은 일이죠. 우리 몸에 여기저기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너무 기운이 딸리고 기력이 딸린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 PQQ를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요번 장바구니 공유해드렸는데 저도 PQQ 2가지 종류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지금 배송 중인데 처음으로 먹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조사하면서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든뉴트리션사 거랑 나우 거 이렇게 2개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먹어보고 근데 먹는 영양제가 많아서 눈에 띄는 효과를 후기로 남겨드리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먹어볼 생각이에요. PQQ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활력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8주의 실험이 또 있는데요. PQQ를 복용하기 전에 수면에 대한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불면증이라든지 뭐 자다가 쉽게 깬다든지 뭐 이런 옅은 잠을 자는 등등의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PQQ를 8주 동안 복용했을 때에 환자 내의 코르티솔 수치,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을 줄여주고 수면을 개선시켜준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유망한 초기의 실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억력 향상이에요. 이거 당연히 왠지 아실 거예요.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뇌세포도 세포잖아요. 당연히 기억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연구를 보면은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기억력이 향상이 되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 있대요. PQQ하고 CoQ10을 조합해서 먹었을 때 기억력 향상과 인지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CoQ10과 PQQ는 인체의 미토콘드리아를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영양소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PQQ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CoQ10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능이 비슷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시하시면 안 된대요. 같아 보이지만 다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영양제라고 합니다. 기타 이점으로는요, 우리 몸에 MGF라고 해서 신경성장인자를 합성해주는 거를 촉진한대요. 그래서 더 많은 뉴런의 성장, 그리고 더 많은 뉴런의 생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요. 신경퇴행성 질환이 다 그거잖아요. 신경퇴행성 질환이 전부 노화에서 오기 때문에 활성산소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신경 관련 뉴런의 성장이나 생존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여태까지 밝혀진 부작용은 딱히 없어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PQQ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복용량은 그 영양제 회사에서 만드는 캡슐 권고되는 양만큼 드시면 되고 보통은 20mg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복용량 그거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언급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내용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연구들은 새롭게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 개선, 그리고 노화 방지, 이 기타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물론 진행이 초기 단계고 우리가 이거를 영양제를 통해서 먹기 시작한 것도 오래된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저도 빨리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제 혈액 검사를 했었어요.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 했었던 게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엑셀로 정리를 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뭐 영양제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대한 그런 비교는 아니고 식습관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몸무게가 찌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좀 안 좋게 됐다. 그래서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시작점이 되는 검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치에 대한 내용은 준비가 되면은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건강한 삶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영상 추천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